네, 이어서 머니왕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분석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주 수익, 그 꿈의 수익을 향해서 우리 쟁취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장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는지 상위 수익률, 상승률 탑5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피코그램인데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주 거의 대부분 오름세가 그려졌습니다. 거의 50% 가깝게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85,200원 고점도 8월 17일 나오게 됐네요. 계속해서 오름 추세 피코그램 이어가고 있고요. 유틸렉스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함께 실리면서 이번 주 내내 플러스 상승이 그려졌습니다. 역시나 50% 가깝게 올랐던 부분.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휴스틸입니다. 8월 16일자에 고점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오름 내림 이어가고 있는 휴스틸 확인되고 있고요. 4위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있었죠. 서울시에서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큰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어서 좀 살펴볼 종목은 질환지교 시큐리티까지 최근 들어서 큰 거래량과 함께 길쭉길쭉 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고 하나만 더 볼까요? 미투온입니다. 미투온이 한번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 시세를 이어가는 부분들까지 이번 주 가장 큰 상승률 보였던 6가지 종목들을 확인해 봤네요. 여러분은 시장을 이번 주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 승부 나셨을까요? 일단 문제는 또 다음 주가 되었죠. 토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좀 더 멀리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전략으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면 좋을지 힘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떨쳐내기가 힘들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았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해결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명품 특강이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전국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나중에는 그냥 글로벌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에너지에 있어서 굉장한 척척 박사십니다. 지금 구간에서 에너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 무료 방송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정리, 이 속에서의 앞으로의 인사이트까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실까요? 소개해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달 주시장이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쭉 올라오더니만 우리 이번 주초 한 수요일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주시장이 2%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혹시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요? 제가 항상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주식에 있어서 기본기는 시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4%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자, 그리고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0.75%를 올리고 11월 달에 0.5%를 올리고 12월 달에 0.25%를 올린다고 한다면 연말의 기준금리는 4%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그겁니다. 와, 연말까지 금리 인상의 긴축이야? 연말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가 아니죠. 자, 0.75, 0.5, 0.25니까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0.75%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네, 이것이 해결된다면 나중엔 아주 좋은 장세가 연말까지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10월 달 이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는 게 9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월 달에 포트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혹시나 긴축 우려 때문에 지수가 미리 빠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주시장이 아주 크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깔고 갈 종목들 깔고 가시되 지금 또 이슈가 있는 것들을 또 잡아내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 시황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랑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볼 텐데, 자, 코스피, 코스닥 둘 중 하나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게 된다고 한다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전에 6월 달에 빠졌었던 이유가 뭐죠? 금리 때문이었죠.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0.75%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만들 텐데 쌍바닥을 찍으면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연말까지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추기 때문에 미리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최근에 이 하락의 빌미가 된 것은 다시 한번 금리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미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던 건데, 금리 하면 또 에너지 박사이시기도 하지만 금리 박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를 거친 후에 방향성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강민 위원과 함께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렇다면 한 주 동안에 이제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위주로 이번 주는 좀 바라보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좋은 네. 소식들이 들려왔죠. 자, 3강 MN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NT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고 최고점이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3강 MNT라고 하는 종목이 최고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금요일 공급 계약 공시가 났죠. 6천억 원대 대만으로 2년짜리 계약인데 연간 3천억짜리 계약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다시 레벨업을 했고, 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3강 MNT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CS 베어링과 같은 풍력주들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 SNC, CS 윈드, 그리고 유니슨과 같은 풍력 기업들까지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3강 MNT 쪽에서 공급계약 공시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는 테마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태양광 기업이든 풍력 기업이든 공급계약 공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태용이라는 종목이죠. 자, 태용도 제가 12,000원, 13,000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강 MNT와 똑같이 풍력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 유틸렉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임과 함께 시간대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혼조세에 있었을 때 지수 관련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실적주로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신재생 에너지, 사실 이쪽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유틸렉스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이오 기업이요. 바이오 기업들도 빠질 때 내내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 어떤 이슈가 나와서 거래가 딱 터지죠. 그리고 다시 고점 부근을 형성하고 또 빠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종목 1년 넘게 주식이 빠졌다가 4,000원대에서 유상증자를 끝내고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바닥에 거래가 터질 때 러시아 쪽의 특허 관련된 내용의 공시가 있었죠. 이 내용이 8월 초에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는데요. 자, 보통 이런 패턴들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장기동 평균선을 터치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틸렉스 같은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는데 주중에 목요일에 이 종목은 상한가 갔죠. 서울시에서 15조 원대 육아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육아 테마든 뭐 어떤 테마든 아니면 부동산 공급 정책이든 정부에서 정책으로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면 크죠. 서울시장이 얘기했다?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 기대감이 작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가 터졌고 조금 더 갱신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가 한 차례 더 시세가 분명히 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상대가 지켜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래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장중에 장대 양봉으로 한번 쭉 길이가 나오는 구간대가 있을 겁니다. 자, 단타로 보시고 다른 기업들은 좀 별로입니다. 메디앙스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대는 대장주의 수급이 쏠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대장주를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주목하셔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공격을 승인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전쟁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또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각종의 무기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을 승인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푸틴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무지 나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리고 각종의 유럽에서 고통스러워할 만한 에너지 제재를 러시아 입장에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유럽은 다시 한 번 더 에너지 대란이든 또 인플레이션에 의한 곡물 대란이든 그러한 사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구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유럽의 구리업체 독일의 아우루비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구리 가격을 올리겠다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월 달, 우리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기억을 하시게 되면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지고 그때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엄청 올랐죠. 그때 비철금속 관련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4월 달에 곡물 관련주들이 막 올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게 다시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굉장히 잠잠하다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터질 수 있는 제2막으로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다음 주 우리나라 주시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조정을 잠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과거에 떠올랐었던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여러분들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은 다른 종목이 움직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종목보다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전과 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다음 주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11시 10분부터 무료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해당되는 종목과 섹터가 어떤 섹터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 주제가 에너지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군요. 최근 들어서 에너지 상품 가격 추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이슈 때문에 더 한층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크림반도 러시아 군기지 인근에서 계속해서 폭발 이슈는 들려왔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던 이 포인트 여러분 재료 소화 한번 누구보다 빠르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의 안전, 그리고 내 종목의 앞으로의 방향성, 대응성 매우 중요하잖아요.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임강빈 위원과 함께 머리 싸매고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좋은 대응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에서 꿀이 가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익의 꿀도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고민되는 종목부터 볼까요? 저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너무 캔코 길어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 예,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14,800원에요. 8%예요. 우와, 14,800원에 8%면 지금 어떤 부분 고민되시는지가 궁금하고 언제 가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이게요. 좀 몇 개월 됐어요. 되셨어요? 예, 요 방송에서 지수 내려가기 전에요. 네. 그때 샀는데 계속 내려가갖고 막 한 10% 이상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요 근래 올라와가지고 이제 플러스가 돼서요. 너무 2%는 기쁘셨겠다. 줄였어요. 무서워서요. 탈출은 아니죠. 이 지금 구간에서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예, 좋을지. 원금 이제 조금 보고 줄였는데요. 네. 이렇게 줄이고 나면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속상해서. 내가 팔면은 오르고 내가 사면 예, 내리고 이게 진짜 공식인가 그래요. 봐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좀 매도가를 얼마쯤 네네. 잡고 하려고. 네, 좋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연결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씩씩한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잘 보고 계세요? 네, 참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 많은 도움 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주가가 올라왔었을 때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주식을 왜 하십니까? 마이너스 근데 얼마 안 10%도 됐어요. 견디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잘 되셨어요. 예, 1년 자, 좀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마이너스 10%, 20% 견디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10%, 20% 견디고 종목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든 마이너스 0.5%든 수익 1, 2% 보고 팔고 그 후에 주가가 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잡아서 또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은 아닌데 저는 또는 안 샀는데 팔아가지고요. 네. 많이 막 올라가고 다음날 5%씩 올라가고 엊그저께요. 이틀 전. 전날 그렇구나. 팔으니까 다음날 SL이요. 네. 몇 프로 올라갔어요.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아이고, 속상해. 그러셨군요. 예.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SL 네. 같은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실적이 잘 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팔지를 않아요. 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알아요. 이제 자주 나왔고 항공 뭐 저기하고 전번에 대우 저 건설에서 뭐 저기하고 하여튼 해고 이것저것 뉴스는 봤는데 들어도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셨구나. 이제 메모를 하세요. 자, 이 기업 같은 네. 경우는 2020년도에 매출이 5억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네. 21년도에요. 151억으로 매출이요. 300배가 증가했어요. 300배가. 자, 그리고 22년도 1분기 3달 동안 21년도 1년 동안 벌었던 절반을 벌었습니다. 7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이번에 기업들은 많이 쉽게 파는 게 늘었다고 아닙니다. 들었어요. 또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수주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모습이 다릅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예, 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떨어졌는데 회복을 못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하락을 하루 이틀 만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는 떨어지면 더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떨어졌었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 초보자분들께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4,000원이든 13,000원이든 난 떨어지면 더 사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저는 15%까지도 늘리셔도 되는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18,000원,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주식을 팔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조금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나중에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평단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수량을 조금 더 늘리시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산 가격에서도 더 사도 돼요? 아니면 내려갈 때 기다릴까요? 네, 시장이 다음 주 조금 조정을 보인다고 한다면 내려갔었을 예. 때 14,000원이나 13,000원 구간대에서 조금 더 사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시청자님. 비전은 있다 그거죠? 네네. 원래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앞으로 비전에 네.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많이 네. 수익 극대화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훈훈하게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문자함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셨고 또 임강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23,300원, 비중 10%인데 향후 상승 기대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21,150원이어서 최근에 만약에 좀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 그동안 좀 인고의 시간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고 빨리 가면 좋겠다. 네. 사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고 좀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착 하고 이 추세를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하단으로 16,000원, 위로는 한 22,500원에서 23,000원대가 박스권인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8월달 지수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예. 즉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자 시가총액이 현재 13조 원짜리 기업이고요. 자 이런 기업들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야 가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넣어두고 사실 나는 뭐 크게 생활에도 지장 없고 다른 주식 매매하는데도 크게 지금 뭐 자금이 묶여있거나 하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이 현금이 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폭발하면서 3만 원대, 5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오보행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질 것처럼 이야기들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가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구간 계속해서 좀 추이 지켜가면서 홀딩해 보는 것으로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고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 도와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대덕전자 갖고 있고요. 대덕전자 매수가 비중 네. 알려주세요. 32,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32,000원에 20%. 그렇다면 왠지 6월이나 5월 말쯤 이때 진입이 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으실까요? 네, 그때 한참 올라갈 때 매수했거든요. 더 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셨군요. 시청자님 그러면 비중이 현재 32%? 32,000원에 20%인데요. 32,000원에 20%죠? 저희가 그럼 하단
네,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이 20% 비중이시고 5월 말, 6월 초쯤 들어가셨고 현재 구간은 지금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임강민 의원님 이게 실적이 또 좋게 나왔고 해서 네, 실적 좋은 기업이죠. 예, 바로 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 대덕전자 고맙습니다. 정말 네, 실적 좋은 기업이고 대전을 아주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쵸. 네, 대덕 이 그룹에서 예전에 선생님, 자, 이 기업을 3만 지금 2,000원대 매수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10,000원대 한 15,000원일 때는 대덕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예, 그때는 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자, 근데 3만 원대 넘어와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때 이제 PCB 이제 업황이 상당히 이제 네. 뭐 쇼티지 나온다고 하고 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고 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 기업이 7,000원일 때도 PCB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15,000원일 때도 PCB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만 원일 때도 PCB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기업이 지금 올라가는 건 너도 나도 다 아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제 의견을 잠시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올라간 이유. 사실 대덕전자는 이전에 대덕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식이 지금 쪼개져서 사업부랑 지주회사로 나뉘었죠. 자, 대덕이라고 하는 기업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관심 있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냐? 19년도입니다. 자, 19년도부터 공시가 나오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사실은 투자의 포인트로 보면은 10,000원이든 12,000원이든 15,000원이든 이 구간대 들어가신 게 맞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의 위치가 투자의 포인트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건 가격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 20만 원인데 지금 8만 원이기 때문에 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뭐 10,000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 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뭐 7만 원 갈 수도 있고 15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의 포인트로 봤었을 때 누구나 다 아는 실적이에요. 사실 이런 기업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덕전자 뭐 여기서 얼마만큼 갈 수 있고 지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덕전자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를 통해서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대덕전자를 보십시오. 이 기업이 왜 올라갔냐? 과거의 공시 찾아보십시오. 1,000억짜리 신규 시설 투자를 막 했습니다. 1,000억 원대짜리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실적이 이렇게 뽑히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3배씩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자리는 자, 바로 25,000원 자리겠죠. 25,000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돌아설 때 분명히 거래가 터지면서 3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34,000원 부근대를 못 넘긴다면 이 종목은 34,000원 구간대에서 잘라야겠지만 35,000원대를 넘어가면 신고가 형태로 가면서 4만 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장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35,000원 라인이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점이 언제쯤 시기가 어느 정도? 네, 그거는 지수의 기다리면-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시장의 방향성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대응과 함께 적절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또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네, 좋은 고맙습니다. 수익의 기회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임강민 위원의 언급 종목 추가적으로 전략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산업홀딩스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바로 어제였죠. 6,790원
터치가 나오면서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그 공조 뉴스 나오게 네, 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예. 전기차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연비입니다. 자, 근데 전기차의 특징은 엔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물론 연비가 안 좋아지죠.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더 빨리 달아요. 그래서 이 공조장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연비가 좌우되죠. 그래서 우리 산업이 만들고 있는 이 공조장치의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산업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을 보시기 전에 우리산업을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장에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못 닫고 주식이 빠졌습니다. 자, 우리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니까 우리산업 홀딩스도 같이 갔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산업 홀딩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구간대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AS를 해드리면서 이게 만약에 5,300원 부근대 오게 되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왔고요. 아주 큰 시세가 났죠. 직장인분들 한 달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이런 기업들 해보세요.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죠? 장중에 28% 올라갑니다. 물론 28%다 수익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 매도에서 15%만 수익 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원만 들어가도 분할 매도로 15% 수익 정도 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직장인 투자자 연봉 1억, 네, 실수령액 650만에서 670만 원입니다. 우리가 연봉을 1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좋은 주식 한 달에 딱 하나만 이렇게 수익을 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만약 우리산업 홀딩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서 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5,300원 다시 진입하십시오. 5,300원, 5,400원 다시 진입하고 다음 구간은 7,000원대를 도약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000원 라인대를 넘어서 7,000원 노크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우리산업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트렌드와 함께 지금 필수적인 부품 관련해서 우리산업 홀딩스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오늘 위원님께서 무료 방송 주제와도 정말 찰떡인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리가 추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GSE입니다. 지금 매수일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발렌타인데이 때 들어갔네요. 2월 14일 경이니까 확실히 전쟁 발발진일까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뭐 최고가 수익률 130%. 근데 언제적 전쟁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GSE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거래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건데 이게 요상치가 않습니다. 위원님, GSE는 현재 구간 어떨까요? 자, GS이라는 종목은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죠. 네. 자, 입방미터당 천연가스 가격 9달러를 다시 넘었습니다. 15달러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5달러 갔지만 4,000틱이 넘게 올랐죠. 자, 최근에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60%가 오를 수도 있다. 푸틴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스 공급을 줄이겠다고 대놓고 선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앞에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림반도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러시아에 뺏겼던 영토입니다.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 미국이 승인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시황이 변하게 되면 이 변한 시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섹터를 잡아내는 게 투자자의 관점이 되어야겠고, 자, 그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태양광, 풍력, SMR, 원전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GSE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 특징은 하락장에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GSE 또는 대성 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정말 이제는
이쪽 섹터에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천연가스 가격 추이가 되게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또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건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한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GSE가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후 무료 방송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오늘 방송에서 공략주 언급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어떤 종목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에너지일까요? 자, 우리 그 테마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면 그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이어가요. 네. 자, 18년도, 19년도 아주 뜨거웠었던 테마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입니다. 자, 근데 경협주가 움직일 때 5월 달에 움직일 때, 또 8월 달에 움직일 때, 또 2월 달에 움직일 때 다 다른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때가 탄 그런 종목들은 이제 쉽게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게 간다는 거죠.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 SH 에너지 화학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네. 자, 이 기업 또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월 달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한 차례 시세가 난 적이 있는데 GSE가 너무 잘 가니까 대성에너지가 너무 잘 가니까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H에너지 화학입니다. 과거에 GSE 같은 영광, 대성에너지 같은 영광, 새로운 종목 중에 하나 SH에너지 화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깊은 내용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좀 무방 이야기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GSE 추가 전략 세워주셨고, SH 에너지 화학 이야기 나눠주셨고, 그리고 무방 주제를 보아도 에너지 관련해서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2차전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지.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악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주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돈이 가장 강하게 몰린 섹터가 명확해지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이 그 상황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고 흘러가는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네. 자, 투자자는 그 움직이는 돈 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 돈을 벌겠죠.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따라가려고요. 따라가려고 하면 돈이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욕심을 내면 고점이 되죠. 자, 여러분, 돈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갔었을 때 뒤에 가서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주식이 어렵고 매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조금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어떤 주식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에너비스 2배가 넘게 올랐죠. GSE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정말 그때 2월 달에 그 종목들밖에 안 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이야기가 터질 수 있다. 네,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펼쳐지는 시나리오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10분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의 해안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더 심화된 분석, 예리한 통찰력, 이로 하여금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잘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도 펼쳐집니다. 세비캠이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추석 전에 우리가 또 수익 크게 봐야죠. 벌써 추석을 이야기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석 전 대형 승부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방송이 다 하고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가위 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을 기다려서 만나게 된 좋은정보위원님 현재 나와 계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잘 보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낯빛이 그래요? 굉장히 지금 후광이 막 비쳐요. 네, 아유, 별 말씀.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 조금 녹록지 않게 힘드셨죠? 예, 그러나 수익 내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계좌 수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양에서 수익 낼 수 있는지 함께 공유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입니다. 목표는 수익인데요. 좀 더 즐겁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요. 수익은 나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은 이게 참 뭘까요? 상계 처리되는 거 같고 약간 뭔가 이렇게 결국에는 벌어도 본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한 주 동안에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꺾였죠.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커졌어요. 금리가 아니고요. 당연히 꺾일 자리예요. 제가 이제 7월 초부터 잘 아시겠지만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오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때 제가 매수하십시다. 그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코스닥 지수가 1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쉬는 구간이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방송 출연해서 2주 동안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 2주 전부터. 이제 지금은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좀 맞아가고 있죠? 지금은 뭐냐? 이번 주 성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단기 이격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종목으로는 아까 봤을 때 세비캠을 비롯해서 이 고가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참 꺼려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고가주, 그다음에 신규 성장주 꺼려하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시세를 분출했다. 대표적인 것이 세비캠이라든가 HYTC라든가 보르노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코그램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이격 조정 구간인지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때가 참 공포스러웠죠. 그런데 코스피도 10% 이상 올랐어요. 한 12% 정도 오르니까 당연히 이격 조정에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늘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문과 무를 겸비하십시오. 그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털, 그다음에 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칼을 쓰는 건데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고점에서 징후예요. 2주가 됐죠. 탄력이 둔화되죠. 그러면서 이 자꾸 위에서 이제 과열 구간이니까 시키는 게 나와요. 이것은 이격 조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 금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새롭지가 않아요.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고 좀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딱 코스피 보면 20개월선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밀리는 흐름, 주봉도 과열권이죠. 그리고 또 월봉을 보셔도 저는 이것을 좀 나쁜 조정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8월 달 조금 이렇게 도지 정도 만들면 9월 달까지 좋을 거예요. 3월 달 조금 좋았고 그다음에
특히 6월 달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좀 9월 달을 위한 그 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될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참 이때 이제 미끄럼 랠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뭐 리스크 관리할 때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야 될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많이 올라오면 그때 흥분을 하시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참 실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때 지수가 다이렉트로 17% 올랐어요. 이게 과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83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무난히 갈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맥점을 잡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830포인트 가니까 당연히 과열권을 누르죠. 좀 누르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세를 훼손한 눌림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라서 아까 보게 되면 코스피는 주봉으로 봤을 때 20개월 선, 그다음에 또 코스닥은 5개월 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살짝 누르는 거예요. 그냥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조정을 할 때 이게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락할 때 사야 되는 건 알지만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 전방 내려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안정적으로 좀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 오늘 이제 그 장 끝난 나스닥을 보게 되면 네. 오늘 아침 새벽 끝났죠. 2% 정도 내려서 예. 또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야 될 때는 하고 또 이제 막 올라오니까 아,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참 주식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 성공하는 투자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근데 그거 막연하게 그냥 그 제가 약간 철학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어떻게 포인트가 나오냐. 기술적 분석에서 맥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이격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이제 흐름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조정에서 또 한번 겁나서 매도할 것이냐. 저는 이것은 단기적인 이격 조정이에요. 우리가 조정 성격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월 달처럼 크게 흔들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세를 이탈한 그런 흔들림이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추세 좀 조정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이격 조정이에요. 이격 조정은 거의 뭐냐면 그동안 상승이 많은 것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난다는 이격 조정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이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유망 섹터는 어떤 게 있느냐? 역시 변함없습니다. 시세를 주도하는 건 성장주입니다. 이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폐배터리를 비롯해서 다 그런 것들이 성장주가 아닐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또 그에 따라서 틈새 시장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예측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머니왕을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좋은 투자법은 쌀 때 사는 게 아닐까. 쌀 때 사야 일단 수익이니까. 네. 비싸게 사면 수익은 조금이고 손실이 볼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싸게 사야 뭐 조금 올라서 팔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은 확보된 거니까. 그래서 저점을 공략하는 투자법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네.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네. 여론몰이, 군중심리, 감정이입 그런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매매하려면 컴퓨터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간단해요. 저는 이제 참 주식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저한테 3대 천왕 그 타이틀도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냥 막연히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볼 때 주식이 쉬워요.
대중과 좀 멀어지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쏠림 현상 좀 극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해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저점에 잡아도 이거 내가 뭐 저점이나 봤는데 또 군배처럼 한없이 이렇게 이게 뭐 지지부진하면 안 되거든요. 또 저점에 잡아서 또 바로 시세를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 7월 달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은 쪼를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해서 시황 전략을 매크로하게 몇 번이나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에서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포인트 리스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게 뭐죠?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자, 황금 맥점 전략이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시고 다음에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 맥점 시스템은 뭐냐? 제가 주식 투자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라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에도 몰려 다니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기본 원리는 주식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옛날에 이제 뭐 제 학교 다닐 때도 뭐 제가 이제 경영학이니까 CPA 패스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또 40 패스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려운 것을 있잖아요. 굉장히 심플화 시켜요. 간단히 시키면서 핵심을 요약을 잘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가지의 이론이 있고 여러분도 과연 어느 장단을 추구해야 될지 모르겠죠. 딱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 3요소예요. 거기에다가 살짝 다 하나 얻는 게 뭐냐면 변동성 지표인 스타캐스틱이 있습니다. 이것이 딱 조합을 되는 것이 바로 황맥기 시스템이고 거기다가 좀 추세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요긴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랜비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 이동평균선의 원리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으로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귀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법칙이죠. 그러면서 이 황금 맥점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군뱅이처럼 저점에 사서 그냥 살살 가는 게 아니고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5 내지 20% 상승 확률이 지금까지 제가 딱 데이터를 뽑으면은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주식에서 절대 100%는 없죠. 뭐 돌발 악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워렌 버핏 형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투자의 제일 덕목은 뭐냐?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일 덕목은 뭐냐? 제일 덕목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급등주 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투자들이 뭐 달리는 만에 올라탄다 해서 조금 먹고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황금 맥점 그런 시스템은 그거와 완전 정반대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점 포착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빠르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승부가 난다. 그래서 지금 계좌가 많이 힘드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략의 넘버 10이 있는데요. 제가 맨날 우리 이하수 앵커님한테 넘버 5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거 로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실까요? 네. 역전대망처럼의 도지, 이 캔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수십 가지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 그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넘어가. 하나만 설명을 해도 아마 한나절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쉬운 캔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점이었죠. 보통 이렇게 잡아도 5일 동안 급등이 나오죠. 두 번째, 일수염 양봉 아랫꼬리 음봉. 이런 패턴들 한 6일 만에 60% 급등이 나오고 이제 또 일수염 밑꼬리 음봉에서 거의 음봉 공략이 많거든요. 이러면서 또 5일 만에 3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이때도 여러분들 여실히 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양양 패턴, 그다음에 또 양음 패턴.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역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5일선 아래서 쌍둥이 캔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횡보하다가 빠지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5일선 아래에서 여러분들 양음양 캔들은 많이 들으셨죠? 근데 5일선 아래에서 도지 캔들이 양음양 캔들이 거의 틀림없이 수익을 줍니다.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샘표 같은 것도 바로 양음양 캔들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 뽑고 이런 것도 웅진 같은 것도 이런 패턴에서 3일 동안에 60% 상승했거든요. 다 역시 초단기에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5일과 10일 사이의 도지 캔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간다. 특히나 하나 굉장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 양선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 그게 아니고 음선 5개 중 횡보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0이 뭐냐면 상한가 다음에 음봉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그냥 뭐 두세 대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림없이 수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요렇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시장을 참여해봤기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대입해 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황금 맥점 전략과 함께 이번 주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입해 보면 공부하기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이제 코스닥 좀 장대 음선을 드리웠어요. 예. 이격 조정이 나고 그리고 이번 주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그렇네요. 황미끼는 해놨다. 황미끼의 죄송합니다. 황금 맥점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지수와 무관하게 수익을 줘요.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장에서는 더 빛나요. 묘합니다. 6월달 그 얼마나 어려운 장이었나요? 그때도 보게 되면 6월 14일 잊지도 않습니다. 딱 세 종목 황금 맥점 전략에서 여러분께 추천했던 종목들이 올 상한가 갔어요. 그 어려운 장에서. 근데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보시면 저점인지 고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조광 ILI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목요일 아침 방송에도 들고 나가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1,000원짜리 종목은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제가 시범 케이스로 들고 나왔다. 이런 아까 드렸거든요. 거기에 역시 답이다. 차트를 보실까요? 황금 맥점 전략 아까 좀 눈치 빠지시면 다 매물이 돼 있으시죠? 자, 보실까요? 이것도 보게 되면 일단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5,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양음이 나와요. 지금 도지라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바닥에서 도지라면서 이렇게 양양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그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와서 준 상한가까지 가면서 31% 좋은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 시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8% 정도 수익 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점이었죠. 그다음에 또 한번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미래 나노텍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보셨겠지만 상승률이 눌리면서 양양음이죠. 사실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의 수산화 나트륨 그걸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걸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수산화 나트륨에서 분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용도 돼야죠. 이렇게 해서 개파락했을 때 사니까 15% 상승했어요. 자, 이번 주 코스닥의 장대 음선을 그럴 때 불과 이틀 만에 15%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죠. 또 하나 걸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폐 배터리에서 재활용해서 이게 이제 탑픽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좋게 줬거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양음 넘버 4였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상한가는 눌림이었죠. 물론 이때 처음에 포착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3거래일 동안 21%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HPSP입니다. 아까 우리 이하선 앵커님 넘버 5 보셨죠? 네. 넘버 9 보셨죠? 9. 음봉 5개짜리 횡보할 때 보통 개인 투자들은 그런 이거 뭐 두더지 땅굴 파는 거야. 끝났어. 무조건 5에서는 위에서만 매매하는 거야. 그런 저는 사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좀 주식 그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초보 수준의 그 매매 기법이에요. 프로는 그 이제 다른 건 틀리거든요. 음선을 즐겨야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일단 HPSP 그 회사 내용을 아셔야 되죠. 예. 제가 방송 시간이 제한되고 하는데 음선 5개이죠. 그러면서 과매도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11% 정도나 상승이 나왔다. 역시 저점 맥점을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레이저 세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목요일 날 장중 무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양양음의 역전된 망치 음선이었습니다. 보통 개인투자들이 저는 다 압니다. 이럴 때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적산병 나오면서 잘하면 상한가도 가겠다. 전고점 돌파하겠다. 이게 뭐냐면 시세를 보면서 매매하면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패턴이죠. 자, 그럼 우리는 그들이 떠났을 때 이때 박앤세일일 때 무혈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8% 정도 상승이 났거든요. 당일치기 8%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걸출한 종목이 하나 있냐면 뭐가 있냐면 피코그램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서 11월 11일 날 정확히 추년 400%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뭐 능사스럽죠. 지금 얘기한다는 게. 그러나 이렇게 그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금 내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60% 수익률 종목들을. 내용 있고. 근데 지금 와서 400%까지 왔는데 혹시 지금의 댓글 들고 있어서 축하드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양양음 패턴 이런 패턴들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어제 안 좋은 장에서도 코스닥이 1.4% 조정받을 때 얘는 17%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아까 황금 맥점 전략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으면 또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럼 나오실 겁니다. 저또 자랑질 하나만. 아니고요. 제가 이거 로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실전에 적용해서 실제 수익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했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시 정리를 해보겠고요. 심화 시간으로 함께 이어서 설명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은정 의원님 아까 전에 인사할 때 후광 비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께 그 후광을 또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나와 비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계좌도 후광이 나야겠죠.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사실 수익이라는 게 참 잡으려고 다가가면은 좀 이렇게 잘 안 잡혀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 좋은 종목, 좋은 자리에서 잡고 싶으니까요. 네. 위원님의 노하우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제가 건방진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주식이 참 쉽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거기에서 좀 멀어지는 게 저는 늘 아쉬울 뿐입니다. 성공 투자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 대중과 멀어지시고 좋은 종목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렸을 때 싸게 보일 때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종목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싸게 사는 게 효용도가 높은 것처럼 좋은 종목을 내렸을 때 매수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때 손이 안 나가죠. 왜? 좋은 종목이 내렸을 때는 절대 매스컴을 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른 다음에 오늘의 이슈, 오늘의 뭐가 있고 늘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미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배척을 하시고요. 시세 추정하지 마시고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아까 제가 여러분 오늘 황금 맥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심화 학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FR입니다. 지금 제가 12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12종목은요. 7월부터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7월부터 우리가 황금 맥점에서 포착했거나 공략했던 종목들에서 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아하 그래도 또 황금 맥점 전략이 나쁘지 않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HFR입니다. 5G에서 대장이죠. 황금 맥점 전략 아까 보셨죠? 이런 것들 음선 나고 강세 형태 나면서 이때부터 또 한번 포착이 되고 양양음에서 포착되거나 또 여기 또 한번 포착되고 계속 포착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5G에서 대장주죠. 슈팅이 나오면서 60% 올랐어요. 바로 7월 초였습니다. 맞죠? 7월 5일 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KF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KPF 죄송합니다. KPF 이것은 꼭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제2의 KP 같은 종목들 제가 이따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 특별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죠? 아까 우리가 음선 5개짜리 보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손이 떨려서 손이 안 나가죠? 이때 포착해서 VI 걸리면서 17% 올랐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이거 뭐죠? 하나, 둘, 셋. 황금 맥점 차이 넘버 5입니다. 이러면서 상한가 뽑았어요. 근데 이 KPF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아시아죠. 이게 뭐냐면 파서너라 해가지고 이 구조물을 첫째 구조물을 연결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베어링이 들어가고 또 이 회사가 투자한 자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제가 지난번 로보테마라 보시자고 했잖아요. 자회사가 뭐냐면 BBS 테크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은 바로 감속기하고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상한까지 뽑았어요. 그러면 제2의 KF는 이따 잠시 후에 무방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또 삼형 ENC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형 ENC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역전연망치 음선이죠. 물론 좀 시간은 지났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내리지만 크게 내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슈팅이 나면서 이것도 한 63% 정도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CS 윈드가 있습니다. CS 윈드 보실래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S 윈드. 저는 이미 4주 전 그때부터 이거 에너지 관련주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때 고점이었습니다. 경계하시라. 과열권입니다. 너무 많이 회자가 되는군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때였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주식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 고생하는 거냐? 아니면 그 종목이 아니면 매도하고 저점에서 나한테 큰 수익을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거든요. 이때 사신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니까 양양음 패턴에서 이것도 50%나 상승한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 계좌 복구를 하시려면 그냥 막연한 이상, 희망 고문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황금 맥점 전략을 콕콕 집어주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물론 다 선택은 이제 다 취향이 틀리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뭐냐면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똑같죠? 이럴 때 내가 에너지 관련주, 풍력 관련주 안 되겠었고 8부추 같았죠. 그럴 때는 8부추를 대셔야 돼요. 매수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안 쓰면 막 여기 회자되니까 이게 좋다 여기 나오거든요. 좋으면 그때 막 몰려다니죠. 자, 보세요. 7월 초에 미끄럼 랠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이 유인하고 이때 이런 종목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또 고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어땠나요? 딱
딱 여기서 거의 반토막 15,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파 또 한 번 더 잡아놓고 53%나 상승하는 그런 예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이렇게 공략하는 거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역시 탁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솔루션도 똑같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6월 말 7월 초에 그렇게 회자가 됐던 건데 이렇게 많이 안 좋았을 때 황금 100점 전략가 내렸을 때 포착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솔루션 5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됐습니다. 3인방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거 꼭 흐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태양광에서는 있잖아요. 역시 하나솔루션의 탑픽이고 그다음에 이걸 왜 그런 줄 아세요? 차세대 태양광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또 풍력에서는 글로벌리한 수요를 갖는 그런 회사 바로 CS인도 아니겠습니까? 베어링 자회사고 그런 종목들을 노려야 돼요. 풍력에도 보면 동국 SSC도 있고 유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등주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전을 잡으셔야 된다. 품격 있게. 그래서 우리 그 황금 100점은 저점에서 점에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G2 파워입니다. G2 파워도 역시 이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263%가 오른 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전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겉모양은 겉은 263%지만 실제 수익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다만 황금 100점 전략에 잡은 게 최근에 의해서 음선 3개에서 포착해서 3연상까지 뽑으면서 263%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뭐가 있냐면 양지사가 있습니다. 양지사.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보통 이럴 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늦은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인기 영화 보는 그런 어떤 전문가 같으면 여러분들 저는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 개인 투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음선 세계에서 이런 도직 캔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때 황금백제에 포착해서 물론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양음양 여기서 또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3%나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양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종목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박셀바이오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제 바이오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캐시카가 될 그런 바이오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세는 줘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주식을 보거든요. 연구위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임상 이상 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온 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데 어찌됐든 이 황금 100점 전략이 어디냐? 양양음 도직캔들 이때 살짝 누르더니 한 49%, 50%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과열권이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죠. 다 뭘까요, 이게? 상승되면 누르면서 양양음. 그러면서 하루 그 다음날 좀 누르고 그때부터 이때 이제 매수했다라면 이때부터 3일 동안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상한가 뽑으면서 51%. 다 최근 거죠. 7월달, 8월달 단기 급등 수익이 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AS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연속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주수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뭐냐면 버만 퓨어실입니다. 이건 8월 1일 날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버만 퓨어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소연료 전지 그러면서 잠수함도 쓰고 산업에서 1등 아닌가요? 그러면서 8월 1일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양음 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황금백제 잡아가지고 저점 깨지 않죠? 또 여기서 또 한번 포착돼가지고 이것도 31% 정도 이렇게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이렇게 좀 고가 종목들, 중저가는 고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때 또 한번 포착해서 한 번 포착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몇 점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또 한 번 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죠. 본인의 방법으로.
어쨌든 이것도 31% 정도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게 세비캠입니다. 보통 이러십니다. 신규 상장자는요, 여러분들 늘 듣죠? 어디서? 많이 듣잖아요.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규 상장자는 포장하고, 그러니까 화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께 여쭤볼게요. 패러다임에 탈지 연구를 하셨나요? 제가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정말 가장 방송 때마다 여러분께 어필했던 게 뭐죠? 바로 이제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을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또 유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노스볼트하고 유미코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엄청 가져요. 2차 전지 폐배터리 그 시장은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39% 성장해요. 거기에서 국내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황금 맥점에서 어쨌든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53%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2.74.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보로노이가 되겠습니다. 보로노이도 아까 제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서 강조한 게 뭐죠? 음선 5개 했습니다. 음선 5개 이렇게 포착해갖고 이것도 이때부터 포착돼가지고 살짝 20% 정도나 좋은 수익을 드렸어요. 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속 관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마일스톤이 한 65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각 페이지 단계별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첫 번째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마다 지속적인 관심에 필요하다. 어찌됐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뭐 얼굴이 좀 좋으시네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익을 여러분께 잘 이렇게 드렸으니까 뭐 저도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도 우리 수익 챙기러 떠나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도 밝은 얼굴로 함께 우리 수익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볼 만한 좋은 매력적인 종목 있을까요? 뭐 FNF 홀딩스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인데요. 완전 저점이라 생각돼서 자세한 그 기업 내용하고 어떻게 저점 맥점인지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FNF 홀딩스, 좋습니다. 최근 의류 관련해서 뭐 실적 좋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로 챙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무료 방송에서 가격 전략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사실 다양한 전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추석 전에 우리가 한가위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숨어 있다고요. 뭐 좀 장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비캠 같은 종목도 부럽지 않으신가요? 늘 어떤 한 섹터에 꽂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HYTC, KPF, 아까 제가 KPF를 특별히 강조드렸죠. 이렇게 저점에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한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월요일 날 제가 우리 함께 하실 분들께도 제가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대도 좋을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증권사 목표가보다 3분의 1 토막 걸고 아주 KPF처럼 내용 있는 종목이거든요. 잠깐 힌트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무방에 많이 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마다 또 커피도 제가 쏘겠습니다. 와, 역시 우리 커피 잘 사주는 멋진 어드바이저님이십니다. 함께 해보세요. 추석 전 대형 승부주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보실까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빨간색 네모 박스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새로운 공략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들까지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1부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좋은정보위원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